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오는 손주 보기 정말 힘들죠? 굳이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 데리고 오는 가정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손주 데리고 가정에 찾아오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대에 정말 복받은 가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날들입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에 명절이나 좋은 날을 맞아 놀러 온 손주가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다가 불현듯 "할머니, 냄새나" 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아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굉장히 난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혹은 냄새? 어떤 냄새가 난다는 거지? 하실 겁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정말로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나는지, 난다면 그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인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음식사학자 미궁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냄새를 말끔히 없애고 젠틀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테니 이 영상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노인 냄새라는 것부터 사전적인 용어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공인된 의학적인 단어도 없고 단지 일본에서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연령층이 굉장히 노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버 산업의 연구가 다른 나라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물질은 노넨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안의 수분이 줄어들게 되고 땀 배출 또한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로써 몸 안의 노폐물들이 잔잔하게 쌓이게 되고 점점 나이가 들며 산화되면서 노넨알데히드가 생기는 것이죠. 실험 결과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노넨알데히드가 쌓이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노넨알데히드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마른 지풀 같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의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지만 사실 노년의 냄새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 불쾌한 냄새도 아닙니다. 생각해보시면 어릴 적의 할머님 품 냄새,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 고목나무 속 같은 냄새를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년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는 때에 따라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고향과도 같은 느낌이니 앞으로 이 냄새를 마냥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깔끔한 냄새도 있고 정말 안 씻은 듯한 호레비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가 정말 한 끗 차이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가 노화되고 남성 호르몬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피부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넨알데히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냄새를 없애고 말 그대로 따뜻한 향기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안과 밖에 수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핵심적인 첫 번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노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진대사를 깨우고 몸에 활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이죠. 물은 차가운 물이나 아주 뜨거운 물보다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의 미온수가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는 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 수분을 위해서 뜨거운 물을 차 마시듯이 마셔야 한다는 분도 있고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마셔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 즉 몸에서 잘 흡수하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40도 이상의 물입니다. 미지근하되 조금은 따뜻한 물을 챙겨 드셔보세요. 이렇게 몸 안의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과 달리 몸 외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은 크림이나 로션을 자주 발라주어 피부를 보습해주는 것입니다. 샤워나 목욕을 한 후에 바세린이나 보습 바드크림 같은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고 취침할 땐 가습기를 꼭 틀고 주무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그러니까 샤워, 로션, 가습, 취침은 겨울철에 노인분들께서 잘 지키지 못하는 습관들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잘 씻지 않게 되고 남성 어르신분들은 샤워하고 나서 로션도 잘 안 바르시죠. 가습기 없이 난로 옆에서 주무시게 되면 피부가 매우 푸석푸석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무시다가 일찍 깨어나서 산책을 나가시는 등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시면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피부가 굉장히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러니 몸의 냄새가 더 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당한 운동과 햇빛 쬐기입니다. 몸의 각종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방법은 적당한 땀 배출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기보단 하루에 한 번씩 꾸준하게 실천하면 활력도 얻고 피부가 탄력을 얻게 됩니다. 자외선을 쬐면서 살균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것보다 야외에서 산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을 제외하고 산책을 나갈 때 겨드랑이나 몸 전체를 가리고 마스크를 쓰면 자외선을 쬐는 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몸에 있는 노넨알데히드는 목 주변이나 귀 뒤에도 분포되어 있고요. 이런 곳이라도 잘 살균되면 걱정하는 노년 냄새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산책 후에는 반드시 몸을 청결하게 닦아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는 침구류 세탁 또는 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년의 냄새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생깁니다. 의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장롱, 벽, 화장실 등등의 채취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에 손이 닿고 피부에서 산화된 물질들이 물건에 닿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불이나 베개에 채취가 남아있는 것이 공기를 통해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모두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살균과 세탁은 필요합니다. 이불이나 침구류는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것을 달력에 적어주시고, 한 번 입은 혹은 두 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한다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집안에 있는 채취는 우리가 모두 닦아내고 살 수는 없겠지만 환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들어오는 곳의 환기는 노넨알데히드를 더욱 빨리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네 번째는 목욕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반신욕을 즐기세요. 반신욕은 노년 냄새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신욕은 모공을 확장시키고 피부에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인 냄새라고 생각되는 노넨알데히드는 사실 반신욕을 하는 아랫부분이 아닌 목, 귀 뒤, 겨드랑이, 머리털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노넨알데히드를 없애는 데 주력하여 생각한다면 사실 반신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신욕을 하는 과정에서 샤워를 하게 되고 또 이물질을 비누로 꼼꼼하게 닦는다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목욕은 노년 냄새를 없애는 데 아주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겨드랑이나 머리털 부분을 잘 닦아내주고 추가로 냄새가 날 수 있는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부분을 잘 닦아주시면 좋겠고요. 애초에 잘 씻으시는 분들이 샤워나 목욕을 두세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목욕을 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수 있으니 평소에 몸을 잘 씻으시는 분들은 보습 크림을 꼭 발라주시고, 비누로 몸을 씻기보다 보습 효과가 함유된 바디 샤워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바디로션을 말씀드리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생각났는데요. 노년 냄새를 덮으려고 향수나 페브리즈 같은 향균 탈취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겹살집이나 곱창집 혹은 냄새가 많이 나는 식당을 방문하고 나면 문 앞에 나가는 문을 통해 향균 탈취제를 뿌리라고 비치해둔 식당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뿌리면 향이 중첩되어 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죠.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년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몸에 과다하게 향을 뿌리고 입힌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레 향이 쌓이기 마련이니 과다한 섬유유연제를 통한 향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입니다. 먹는 것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굳이 노년이 아니더라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채취는 조금 다른데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고 노폐물이 더욱 기분 나쁜 채취로 변화하기 때문에 적당한 채소 섭취가 필수입니다. 항산화 기능이 있는 식품을 주로 먹어주면 우리의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기를 먹더라도 쌈을 즐겨 먹거나 토마토, 딸기, 마늘 등을 일과 중에 고루 섭취하시어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서 조금씩 야채와 과일을 추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입속 관리입니다. 담배를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 술을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 양치질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엉망입니다.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서 와인을 먹는 노년을 꿈꾸시나요?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중년의 남성이 위스키바에서 냅킨을 만지며 상념에 젖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일상에서는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치아를 말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년 냄새를 없애는 필수적인 법칙입니다.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것이 노렌알데히드, 즉 노년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논문이나 근거는 없지만 이런 냄새들과 습관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치질을 하실 때 깔끔해지겠다고 너무 벅벅 양치질을 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하시되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 주세요. 입냄새의 원인은 혀에 가장 많아서 소태를 닦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안의 구강세균과 구취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고 칫솔로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 한들 치간 칫솔이 아니면 모든 양치를 하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간 칫솔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가글액과도 같은 시판 가글제는 되도록이면 물과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고 절대 자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글액은 입안에 있는 유익한 유산균까지 모조리 제거해서 잇몸병과 치주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노년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몸의 청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몸도 지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깨달음도 저는 생겼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이웃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건강 정보를 소개하는 미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